교육연수원장이 청년층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가지고 청년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들을 어떻게 민주당에 끌어들일 것인가는 고민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사유를 안 해요. 계산만 하지. 두 개의 나가 싸워야 되거든요. 예. 하나가 나는 뭐냐면 자기 이익을 도모한다. 이익. 하나는 올바른 게 뭔지를 막 얘기한다. 네. 두 개가 충돌을 해 사유가 일어나거든요. 네. 충돌하는 자아가 있어야 건강한 자아인데 네. 그러니까 이건 고쳐지지 않습니다. 희망 갖지 마세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소수로 만들 것인가를 해야 돼요.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지. 오히려 그들을 고립시키는 방법으로 고립시켜야지. 그래야 그들도 순화돼요. 강보 대변인님. 네.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의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교육과 연수를 책임지는 원장이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청년들을 계산만 한다. 그러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런 지금 발언을 해서 논란입니다. 저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맥락에서 저런 말이 시작됐는지 다 들어봐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전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당에서 조금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말 때문에 2030에게 민주당이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게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정치 잘하고 국정 운영 잘했는데 그렇게 2030 세대들한테 그렇게 공감을 받았는데 어쩌다가 지난 총선 때는 그렇게 2030들한테 외면당해가지고 총선에 참패당했습니까? 총선에 참패 안 당해가지고 과반수 의석 얻었다면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나도 과도하게 잘못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은행 강도가요. 권총을 들고 은행 들어갔는데 사람들한테 꽁짝마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제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다치지도 않고 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은행 강도가 경찰에게 잡혀 나오면서 은행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내가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처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말을 국민의힘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은 갈라치기가 DNA냐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인들을 지지하지 않고 싫어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DNA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한국 20대는 롤만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과거에 했었는데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될 이런 어떤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게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어떤 발언인 것이죠. 2030이야말로 지금 오히려 더 기성세대보다는 더 많은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계층인 것이죠. 청년 비하가 이번이 한 번이냐 이렇게 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구용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2030 남자들에 대한 비하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저건 또 여자분들을 거론하면서 남자분들을 비난했기 때문에 젠더 갈라치기라는 비난이 있었는데 지금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박구용 맞습니다. 원장의 이 얘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생각이 저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2030에 대해서 그들은 고쳐지지 않는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엔 저분이 고쳐지지 않아요. 저분이 사유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저분을 그대로 두는 거는 민주당이 저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준이 같아서 그냥 놔두는 건지 참 의문이고 그리고 아까 은행 강도에 비유하신 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2030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은 항상 합리적이고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2030이 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지 민주당도 아프게 생각해야죠. 국민의힘도 2030을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갈라치기래요. 예전에는 그게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계속 나왔었죠. 그때는 젊은 층이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윗세대들을 공격했었는데 이제는 2030이 자신들을 비난하니까 2030이 굉장히 미숙하고 가짜 정보에 취약하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김어준 씨가 예전에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젊을 때는 윗세대 공격하더니 왜 나이 먹으니까 젊은 세대 공격하냐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이 굉장히 깊어졌대요. 그게 뭐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갈라치기만 하는 것인데 2030이 지적하는 건 그래요. 아까 은행 강도에 대한 예를 들자면은
은행 강도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경찰이 은행 강도라면서 고문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은행 강도가 훔친 돈을 이제 처벌 받았으니까 이 돈은 제가 가질게요 라고 하면 그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뺏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취하는 거 옳지 않다는 것이고 법 절차대로 공정하게 되기를 2030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박구용 원장의 지금 논란입니다. 차 교수님. 네. 앞서 이제 구자룡 변호사님께 잠깐 말씀 주셨는데 불과 몇 달 전입니다. 친야 성향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2030 남성들한테 정보를 알려주려고 한다. 여자분들이 집회에 많이 나오니까 나와라, 집회. 마치 여성을 성적 대상화했다라는 논란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어요. 저분이 이제 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뭐 교육과 연수를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민주당의 청년 당원들, 청년 정치인들도 저 사람이 저분의 교육을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란? 글쎄요, 뭐 제가 뭐 민주당에 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계자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고요. 저런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당직을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 철회하는 그런 조치를 애당초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